계좌했을 때는 메모를 다 남기셔야 돼요. 예, 무슨 명분 때문에 이것이 왔다 갔다 했는지를. 그리고 나서 관련된 자료도 다 수집을 해서 해놓으시고, 그리고 특히 차입금일 경우는 차용 증서를 꼭 작성해 주시고 기록을 남기셔서 오해를 안 받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가족 간 계좌이체도 잘못하면 세금 폭탄 맞는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일단 정말인가요? 네, 우선은 계좌로 이체했다는 거는요, 최소한도로 10년, 20년까지 다 근거가 남아있어요. 예, 그래서 오랫동안 증거로 남아있기 때문에, 예, 세무조사를 받게 돼서, 예, 그 다음에 이제 왜 이 계좌가 이체됐는지를 소명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가족 간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일반적으로 증액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증액 추정을 하기 때문에 입증 책임이 납세자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것이 증액이라는 사실이 나타나면은, 예, 무신고 가산세 20% 또는 40%에다가 납부 불성시 가산세 1년에 8%씩 해서 부과되는데, 요게 이제 바로 걸렸으면 상관없는데 8년, 10년 만에 걸려보세요. 그게 가산세가 더 본세보다 더 커져버리죠. 예, 그래서 예, 계좌 거래는 신중하게 잘 하셔야 되고 증거를 남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럼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은지 실제 사례 뭐 이야기 좀 해주신다면요. 네, 저희 이제 사무실에서 실제 겪은 일인데요. 8년 전에 자녀의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아버지 계좌에서 이제 이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자녀도 한 연봉이 한 2억 원 정도 넘었으니까 대출 받고 한 10억 정도는 자기가 취득 자금을 입증할 수 있어서 자금 출처에 대비만 하고 아버지한테 돈을 5억 정도를 이체 계좌 이체를 받아가지고, 예, 이거를 갖다 취득을 했는데, 연봉이 높았네요. 예. 아버지 사망 후에 상속세를 조사받게 된 거죠. 그러다 이제 상속세 조사에서는 계좌 추적이 기본이거든요. 그렇죠. 통상 재산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은 한 10년 정도는 그 추적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드님한테 이제 5억 넘어간 것이 적출된 거죠. 그래서 적출되다 보니까 이게 8년 만에 적출되다 보니까 증여세가 8천만 원인데 가산세가 8천만 원이에요. 다시 이제 10년 안에 돌아가셨으니까 상속세가 합산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상속세가 또 추징된 것이 1억 7천만 원 추징됐어요. 그게 5억에 대해서 나온 세금이 무려 3억 3천만 원이 됐잖아요. 네. 그때 자진신고에서 세금 냈으면 9천만 원도 안 됐을 텐데. 네. 이것이 이렇게 세금이 4배, 3배, 4배 가까이 돼버렸어요. 또 한 사례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예, 법인세 세무조사를 받다가 법인 자금이 10억 정도가 그 집 딸한테 주택 사는데 돈이 대여가 된 거예요. 지급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아무 세무 처리도 안 해놓고 그 돈을 가져가다 보니까 아버지한테 배당으로 처리가 된 거예요. 그럼 배당 소득세하고 가산세만 해도 한 4억 정도 나와버려요. 그 다음에 또 자녀한테 증여세가 약 3억 정도 부과되니까 10억 가져갔는데 세금만 7억이 나온 거죠. 이렇게 세금 폭탄 맞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줄 때는, 계좌로 넘겨줄 때는 국세청에서 알 길이 없죠. 반드시 세무조사가 시행되면 거기서 적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이제 법인 계좌에서 이제 대여한 것들에 대해서 이자 같은 것들을 나중에 이제 본인이 실수했다는 걸 깨닫고 한 2년 동안 그냥 하다가 안 냈어요, 이자를. 3년 차에 그동안 못 낸 이자를 다 입금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4년 차에 걸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경우는 실질 판단인데 사실이 본인이 채무라고 인정을 하고 그걸 그다음에 그걸 전환해 놨다면 해놨죠. 예, 국세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로 판단해 주는데 그런 경우까지 증여라고 볼 수는 없죠. 만약에 신고가 국세청에서 나오기 전에 일단 그게 돼 있으면 괜찮고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미 늦었고 지급 이자를 다 줬었고 그렇게 좀 관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통과될 수 있죠. 네. 자, 그리고 부부간 계좌이체로 돈 주는 것도 혹시 문제가 되나요? 네. 우선 부부는 경제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남편이 돈을 벌어서 또 이제 부부가 함께 벌 수도 있지만은 남편이 돈 번 돈을 아내가 그대로 사용을 했다고 그래서 그 경우에는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회 통념에 비추어서 부부간에 사용되는 자금들로 생활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치료비라든지 경조사비를 다 처리했다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야죠. 네. 문제는 이제 남편이 버는 돈이 좀 많다 보니까 쓰고도 돈이 남았어요. 그래서 근데 모아서 그걸 남편 재산을 취득했으면 하등에 문제가 없는데 모은 돈 가지고 아내 명의로 재산을 취득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부부 별산제지 않습니까? 남편이 번 돈으로 아내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으니까 그만큼은 증여를 보는 거고요. 그게 물론 취득자금 자체가 6억이 안 되면 이제 증여세는 기준 면적이니까, 있으니까 증여세는 나가진 않겠지만, 예, 10년 단위로 6억이 초과되는 금액은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근데 되겠습니다. 예. 이제 10년 내에 6억이니까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부부는 한 몸인 거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업주부의 일을 이제 남편의 일만큼 존중해야 한다 하잖아요. 네.
남편이 10억을 벌든 30억을 네. 벌든 네. 반은 부부 아내의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15억을 주든 20억을 주든 그걸로 집을 취득하든 네. 그게 문제가 되는 거는 네. 조금 뭔가 아닌 부분이 좀 있지 않나요? 그런 이론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속 경우에도 남편이 돌아가셔서 아내가 상속받은 거는 승계가 된 게 아니라 옆으로 지나갔잖아요. 옆으로 갔잖아요. 그 다음에 대를 이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나라도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재산 분할을 했을 경우에는 요거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비율이 남편하고 아내하고 적정하게 재산이 소유가 됐다면 봐주도록 그렇게 입법이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입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이런 모순이 발생하거나 불합리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좋은 이제 지적이네요. 뭐 저는 그럴 리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네. 이제 부부가 네. 정말 대저택 한 50억짜리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남편 명의로 돼 있어요. 네, 네. 근데 남편이 갑자기 나중에 언젠가 돌아가실 테니까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내분은 그 집에서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네. 살고 싶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물려받아서 내야 될 세금은 없는 거야. 그럼 그렇습니다. 그 집을 팔고 나가야 팔아야 되고 나가는 거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때부터 그걸 대비하셔가지고 공동 소유로 취득을 해놓으면 예,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이제 처음부터 이것을 살 때부터 50억짜리는 아니었잖아요. 10억짜리부터 시작해서 20억짜리, 30억, 50억짜리 됐을 테니까 점점 불려나가면서 부부 명의로 활용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네,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부간과 부모 자식 간 계좌이체 이건 좀 다른가요? 당연히 다르죠. 아까 부부는 그런 부분이 이제 공동체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증여 전미 같은 것이 거의 조사가 안 되는데 자녀하고 거래한 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증여 추정으로 보기 때문에 예, 그 거래된 금액에 대한 것이 빌린 돈이다 그러면 내가 갚은 근거를 내놔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것이 안 갚았다 그러면은 예, 명확하게 그 차용 증서를 써서 예, 원금 반환 계획하고 이자 지급 그런 계획 같은 것들이 그리고 실제로 이자나 원금이 반환이 돼야 되고요. 아까 4.6%? 네네. 이자율을 적용해서, 예,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예, 다른 유튜브에서 다 설명해 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요청으로 자녀가 상품이나 이런 물건을 대신 구매해 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그 조결에다 써놔야 돼요. 이것 뭐 때문에 어머니한테 보내줬고, 부모님 돈 나한테 왜, 뭐 때문에 왔고, 또 요즘은 이제 신용카드도 뭐 부모님 거 쓰기도 하고, 자식 거 쓰기도 하고, 이제 이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소명을 안 해놓으면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몇 년 지난 다음에 가서 이제 기억도 안 나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특히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반드시 이거는 꼭 조사를 받으니까 예, 미리미리 대비책을 세워놓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요즘에는 나이가 많은 30대, 40대 자녀분들이 독립을 제대로 못한 경우 케이스도 꽤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 주는 경우들도 좀 있는데 네. 그런 거 생활비 주는 것도 그럼 증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유튜브에서 찍을 필요도 없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첫째, 가족 간에 공동체가 생활하는 데 들고 나고 하는 돈들. 예, 정상적으로 이거는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알 일도 없고, 그렇죠. 그걸 알았다고 증여세를 매길 리도 없습니다. 이게 생활비냐 아니냐를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근데 너무 예민하게 막 해놓으니까 생활비로 줬네 안 줬네 이런 얘기로 따지니까 이것이 예민해져서 그런 것이지 할아버지가 손자 교육비 좀 줬으면 어떻습니까? 근데 법적으로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사 선생님들이 이건 먹으면 안 좋습니다. 그러면 안 좋은 것이지 먹으면 죽는 일은 아니잖아요. 예. 자녀들아도 생활비 왜 좀 더 준다고 해서 예, 세법상 문제될 일은 없어요. 그러나 세법에 그게 증여냐 아니냐 그렇다 따지면 증여 맞죠. 그래서 원래 생활비라는 것은 딱 규정돼 있거든요. 부양 의무가 있는 부모가 또는 자녀가 예,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한테 주는 돈인데 생활비로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생활비로 주는 돈이 받는 사람은 경제적 능력이 없어야 돼요. 지가 연봉 1억, 2억 받고 있는데 생활비 받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 생활비 명목으로 줬고 그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그 목적대로 다 사용을 했다면 그거는 금액에 불구하고 상관이 없죠. 생활비가 1,000만 원 들어가든 2,000만 원 들어가든. 근데 그중에 내가 돈을 모아서 알뜰하게 모아가지고 그걸 모아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주식을 사거나 이거는 이제 증여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목적 외로 모아둔 자금들 요거는 예, 또 그걸 증여로 안 보는 것도 그러면 예, 그런 것은 조세피가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생활비 명목으로. 그래서 그런 걸 차단을 시키려고 우리가 나온 거니까 사회 통념에 비추어서 주는 돈들 아들이 조금 형편이 큰 아들은 잘 사는데 의사라 잘 사는데 작은 아들은 좀 형편이 어려워요. 그러면 부모님이 아픈 손가락이잖아요. 한 달에 2, 300씩 대주는데 그것이 능력이 있었으니까 대줬으니까 증여다. 그렇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런 거는 가족 간에 그냥 불공정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편안하게 주시고 세법상 증여냐 아니냐고 묻으면 그거는 그냥 세법상 말이지 실제로 실무에서 문제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까지 피하지 못하는 두 가지가 보통 이제 죽음과 세금이라고 하는데 네. 그 이제 세금을 또 네. 부과하는 곳이 국세청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 국세청, 특히 네. 부자분들은 네. 되게 막 무서워하는 경우들이 네. 많이 있던데 국세청은 그러면 계좌이체네요. 네. 언제 보고 세무조사는 어떤 경우 나오나요? 세무조사는 이제 따지면 일반인들은 조사받을 일이 거의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규모에 따라서 이제 정기조사도 있고 기획조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조사가 있는데 그 조사받는 대상마저도 사실은 1, 2%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규모가 이하인 분들은 조사받을 일도 또 없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그래서 너무 세무조사에 민감하시는데 세무조사 받을 만큼 규모가 되고 그런 업종들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설렁탕집 하고 계시거나 또는 우리 소상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세무조사 받을 일 거의 없으세요. 두 번째 일반인들이 세무조사 받을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돌아가셨을 때,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 그렇죠. 예. 그것도 일정 규모 재산이 넘어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 35만 중에서 상속세를 내는 인구가 10만이라 그러면 3만 5천 명이지 않습니까? 5천만 중에 3만 5천만 중에 그나마 또 조사받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인은 극히 소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인들 중에서 조사받는 사람들은 PCI 분석이라고 해서 한 4년 단위, 5년 단위로 자산 가치가 자기가 벌어들인 번, 국세청에 내는 세금보다, 세금을 내고 번 돈보다도 많은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PCI 분석을 해서 자금 출처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조사받는 분들이 이제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외에는 세무조사 받을 일이 없으세요. 예, 없는데 제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0.001%밖에 너무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근데 0.001%밖에 안 되는데 온 국민들이 요즘 이제 우리 건강검진이 너무 자주 받다 보니까 암 환자 발견율이 너무 높다고 그러잖아요. 네. 예. 건강검진에서 너무 많다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너무 우리가 넘어가도 될 병들이 다 나타나니까 네. 스트레스 받는 것처럼 저희 이제 유튜버들이 우리 국세청 세법에 대해서 모두 다 이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하니까 국민들이 스트레스 받는데 예, 제 생각으로는 그럴 개연성은 0.0001%다. 예,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가 되셔서 그럼 80세부터는 조심하셔야죠. 70대, 60대 건강할 때까지는 그냥 가족 간에 화통하게 화목하게 사시고 현금 받아서 쓰시고 예, 그렇게도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불금 같은 거는 당연히 증여세가 대부분 가세되지 않겠죠? 네, 네. 제가 늘 얘기하는 거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양 의무가 있는 분들이 그거는 그래서 비과세를 다 정해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줬다면 특별하게 문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명목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금을 남겨서 이제 그거를 이제 재산을 취득했다면 그거는 명목은 그거고 실질은 증여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에 맞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 유학 가서 보낸 자녀한테 유학비로 보냈더니 집을 5억짜리 사가지고 나중에 10억에 팔아갖고 5억을 벌어갖고 들어온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5억 집을 샀을 때 그 돈은 유학비에서 줬잖아요. 그렇죠. 그럼 교육비에서 갖다가 집을 샀기 때문에 그 취득자금은 당연히 증여세로 과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던데 그 교육비 그 이제 뭐 좋은 집안이나 뭐 이제 돈이 많은 부자분들이 자녀 교육비에 이제 뭐 꼭 유학 많이 보내시잖아요. 그럼 어릴 때부터 이제 당연히 교육비도 많이 들었을 사교육비 많이 들고 했으면 어릴 때부터 이제 대학 졸업할 때까지 뭐 이제 최소 몇 억, 거의 몇십억이 나가는데 그렇게 해도 자녀 교육비를 아끼지 않는 이유가 나중에 자녀한테 내가 몇십억을 주려고 하면 세금을 엄청 많이 내야 되는데 맞습니다. 내가 자녀한테 뭐 10억이든 20억이든 뭐 대학교까지 교육비로 쓰는 거는 이 자녀한테 그거는 교육비는 세금이 하나도 붙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교육을 받아서 경쟁력이 생겨서 버는 거는 자기 돈이 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교육비를 아끼지 않는다라는 말 들었는데 어느 정도 공감하시나요? 네, 그건 맞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럼 가족 간 계좌이체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거 한번 핵심 정리해 준다면요. 세무조사는 상당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실시가 되니까요. 그냥 계좌이체를 했을 때는 그것이 기억이 다 날 수가 없거든요. 계좌 기억했을 때는 적요란을 만들어서 메모를 다 남기셔야 돼요. 무슨 명분 때문에 이것이 왔다 갔다 했는지를. 그리고 나서 관련된 자료도 다 수집을 해서 해놓으시고 특히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들하고 거래할 때는 상속에 대비를 해서 반드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입출금, 현금 출납부를 만들듯이 입출금 내역서에 대한 것들을 다 만들어 놓은 것이 좋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차입금일 경우는 차용 증서를 꼭 작성해 주시고 원금과 이자에 대한 반환 근거, 지급 근거, 이자 지급 근거를 꼭 기록을 남기셔서 오해를 안 받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